작은 화분 하나가 바꾼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잠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작은 화분에서 시작된 뜻밖의 인생 전환점을 다룹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소한 행동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문방구를 접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을 맞이하던 일상이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영숙은 저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을 마주치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손녀 민지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민지는 학교 숙제로 받은 화분 가꾸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지 않아 속상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화분에 아무것도 안 자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싹이 났대요.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오래전 제 고향 시골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던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화분을 살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을 살펴보니 흙이 너무 말라 있었고 햇빛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분은 목이 좀 말랐구나. 물도 주고 햇빛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는 방법,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식물도 우리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매일 조금씩 신경 써주면 어느새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의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너무나 기뻐하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싹이 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싹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지와 함께 베란다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채소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그리고 민지가 좋아하는 해바라기까지. 우리의 베란다는 조금씩 작은 정원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펴보는 일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지도 학교에 가기 전 저와 함께 화분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잎사귀가 조금 노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네. 아마도 비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구나. 오늘 저녁에 비료를 좀 줘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동안 저는 민지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이야기, 농사일을 도우며 배웠던 것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단다. 가을이면 새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다고 하셨어.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커다란 나무를 심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우리 함께 나무를 심어보자. 지금은 이 작은 화분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야. 점차 저희의 베란다 정원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을 오기도 하고 채소를 나눠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좁은 베란다에서 이런 걸 키우시다니. 옆집 박 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손녀와 함께 시작한 작은 취미일 뿐이에요. 제가 겸손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회관에서 원예 강좌를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강사가 되어 이웃들에게 식물 가꾸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모종 심는 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화분에 배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수가 잘 되어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에 힘을 얻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저도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제가 키운 상추를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다들 맛있대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베란다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줄 몰랐네요. 그래, 나도 몰랐단다. 내 딸 민지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 같아. 며느리도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대화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요리할 때 제가 키운 채소를 사용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 상추랑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맛있는 채소 많이 길러줄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작은 정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서 환경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베란다 정원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작은 취미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발전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활동이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의 활동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식물 가꾸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우리 동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빈 땅을 활용한 공동체 텃밭 만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설득해 나갔습니다. 주차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인근 학교와 협의하여 주말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소음과 해충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친환경 농법과 해충 관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공동체 텃밭이 만들어지고 첫 수확을 했을 때 주민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텃밭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울증이 개선되었다는 김용호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67세에는 세대 통합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학교 경로당 연계 텃밭 프로젝트였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의 경로당에 공동 텃밭을 만들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 가꾸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 공경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68세에는 우리의 활동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도시농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도시농업의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같은 해 우리의 활동이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푸른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의 활동을 상세히 다루었고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69세가 되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활동이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철수님,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 훨씬 건강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네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도 함께 가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민지는 중학생이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환경보호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지역 하천 정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70세 생일을 앞두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부터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을 담았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읽을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민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 70세 생일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공동체 정원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날 파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지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동네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메마르고 삭막했던 도시가 점점 푸르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영상이 끝나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한 권의 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뜻밖의 봄은 제게 큰 축복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토록 풍성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우리의 작은 정원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난 채소들을 보면 제 마음에도 따스한 기운이 퍼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정원과 같구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가꾸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작은 시작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70을 맞이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녀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환경보호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 텃밭을 가꾸며 도시농업의 기본 원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아리에서 텃밭 활동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봐주세요. 민지가 준비한 계획서를 읽어보니 그들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며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배워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민지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민지의 열정을 보며 처음에 들었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텐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와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런 활동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책임감, 협동심, 창의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우리의 도시농업 운동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 간 소통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치유 효과에 주목하여 힐링 가든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들의 재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 정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우울증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농작물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지와 친구들의 활동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대 통합 도시농업 교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모바일 앱으로 식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농사 지식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아버지,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니까요. 물론 새로운 도전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때로는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 문제로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민지의 고민 어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게 자연의 이치야. 이제 제 나이 71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푸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그 정원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용기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